분노 감정은 짝이 있대요. 그래서 이 분노 감정은 사실은 상대방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그걸 잘 알아차리면 분노는 금방 수그러지고 이게 마치 동전의 앞뒷만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동전의 양면을 구성하는 감정이 있는데 하나는 원심력을 가진 감정이에요. 이 원심력을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상대방을 향한 감정이에요. 바깥으로 나가는 감정입니다. 동시에 어떤 감정이 있냐면 구심력 감정이 있다는 거죠. 나를 향한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원심력, 구심력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어떤 게 진짜냐, 어떤 게 원초적인 감정이냐라고 할 때는 원심력이 아니라 내가 끌어당기는 감정, 내 안에 있는 그 감정이 더 원초적인 감정이래요. 그래서 영어로 그걸 primary emotion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바깥으로 향하는, 다른 사람으로 향하는 분노 감정은 secondary emotion이래요. 부차적 감정이래요. 그러면 왜 이렇게 원심력이 생기는 걸까요? 왜 원초적인 감정은 구심력을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감정인데 왜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원심력의 감정이 생기는 걸까? 아주 친밀한 관계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아주 친밀한 관계 욕구가 있을 때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내 마음에는 너무 안타까움과 섭섭한 마음, 속상한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 대신 우리가 어떤 감정을 또 돌발적으로 만드냐면 상대방을 향한 원망과 분노 감정을 동시에 만들어낸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이 이제 이 강연장에 오실 때 혹시 자가용을 운전해서 오신 분 계세요? 운전해서 오시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너무 천천히 갔나 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뒤에서 빵빵 하더니 내 차를 추월하더니 저한테 창문을 열더니 쌍욕을 하고 갔어요. 막 뭐라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훅 갔는데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나빠야죠. 그 분노 감정이 일어날.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처음 본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욕을 해? 분노 감정이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강연을 듣고 집에 돌아갔어요. 밤에도 그 사람 얼굴이 떠올라요. 하루 정도 갈 수 있습니다. 내일도 떠오르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일주일을 떠오른다. 한 달 내내 그게 떠오른다. 그럼 여러분 치료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옛날에 굉장히 상처받은 분이 있는데 아마 그분이 그분을 닮아가지고 아마 그 기억을 땡겨올 수도 있어, 방아쇠처럼. 그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발을 밟든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욕을 하든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대상이에요. 내가 친하게 지내는 내 동료인데 그 동료가 지나가면서 저한테 쌍욕을 하면서 지나갔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분노 감정은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받고 싶은 인정,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고 싶은 그런 어떤 관계 욕구가 있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잘 느끼면 좋은데 이 느낌을 못 느끼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분풀이 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남녀 성비를 제가 보니까 비슷하게 오신 것 같은데 보통 여성분들이 저한테 오면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남편은 이상하대요. 뭐가 이상합니까? 아니 미안하면 화를 낸대요. 미안하면 화를 낸대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남편분도요 아주 친밀한 관계 욕구를 갖고 있어요. 내 아내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근데 내가 뭐 버리도 신통치 않고요, 좋은 걸 못 줘가지고 내가 되게 미안하고 어떨 땐 내가 되게 바보 같아요. 내가 너무 초라해요. 근데 이 느낌을 나누면 괜찮은데 여보, 내가 당신에게 정말 세상에 좋은 거 다 당신한테 주고 싶다? 그런 바람이 있다? 나한테는 정말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다? 근데 그걸 내가 못 해줄 때마다 내가 너무 초라한 거 있지? 내가 너무 속상하고 내가 너무 바보 같은 느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뭐 그딴 걸 갖고 그러냐고 말이지. 예? 나보다 덜 벌어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지. 예? 어떻게 그냥 남편 알기를 말이지. 예? 뭐처럼 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라 그런 거죠. 그 내면으로는 관계 욕구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들은요, 이 원심력은 우리 눈에 잘 보여요. 그리고 세요. 강경해 보여요. 그래서 이걸 하드 이모션이라고 해서 하드 이모션. 이 안에 있는 미안한 마음, 속상한 마음, 내가 바보 같은 마음, 요거는 좀 소프트해서 잘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몰랑몰랑한, 온건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온건한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사는 사람들과 또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혹시 이 원심력과 구심력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우리가요, 심리학자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나누어서 쓰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affect라고 하는 게 있어요. affect. 이건 뭐냐면 신체로부터 오는 느낌이에요. 자기를 한번 꼬집어 보세요. 그럼 이게 꼬집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그죠? 요걸 뭐라 그래요? 요거들 affect라고 한다고요. 신체, 그 감각 느낌이라고 그래요. 이건 되게 동일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이 뭐 미국에 사는 사람이건 한국에 사는 사람이건 뭐 저 유럽에 사는 사람이고 꼬집으면 어떻게 해요? 아야, 아프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모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영어 표현으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살짝 감각 느낌을 똑같이 경험하더라도 그 느낌에다가 해석을 가미하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공중목욕탕 많이 다녔죠. 저는 어린 시절에 정말 아버님이랑 뭐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뜨거운 물에 들어가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리고 들어가세요. 난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세요. 들어간 다음에 뭐라 그러실까요? 아,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시원해? 그래가지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와, 이거는 뭐 시원하기커녕 엄청나게 뜨거운 거죠. 누가 거짓말한 겁니까? 아버지나 저나 뜨거운 온도를 느끼는 건 아마 비슷할 거예요. 둘 다 뜨거울 거예요. 근데 아버님은 이 목욕 문화를 아주 수십 년 동안 경험해 보신 분이에요. 근데 피곤할 때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내 모든 근육이, 뼈가 그 뜨거운 물 안에서 그냥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이, 저는 우리 아버지가 진짜 사기꾼인 것 같아,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셔? 라고 어렸을 땐 생각했겠지만, 저도 나이 들어 보니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정말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화적인 해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문화권에 특별하게 좋다고 느끼는 감정, 나쁘다고 느끼는 감정들이 다른 문화권과는 조금 다를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